안녕하세요. 자동차 산업과 2차 전지를 심도 있게 분석해서 전달해드리는 한중입니다. 자, 오늘 한국 타이어 앤 테크놀로지 함께 보도록 할 건데, 한국 타이어 앤 테크놀로지 관련해서 사실 여러분들도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우 시스템 최종 인수 결정이 났고, 오늘 주가 하락에 좀 크게 나온 상황이죠. 그래서 현재 시장에서 내비쳐지는 것들이 시너지 기대감보다는 현재 불분명의 무게가 지금 많이 기울고 있는 상황입니다. 긍정적인 부분과 리스크적인 부분에 관련해서 오늘 좀 말씀을 드려볼 거고요. 관련해서는 많은 분들도 이제 정보를 많이 접하셨겠지만 그래도 한번 제가 정리를 해드리는 시간 가져볼 거고요. 앞으로 좀 어떤 부분을 봐야 하는지, 그리고 주가가 조정이 나온 부분에 있어서 수급적인 측면은 또 어떻게 변경이 됐는지, 매저 수급에 이탈은 있었는지까지 말씀을 들어볼 테니까요. 이번 영상 지켜봐 주시고 여러분들의 투자 관점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면서 한국 타이어인 테크놀로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오늘 개파락을 시작으로 해서 좀 주가에 좀 굉장히 악영향을 미친 상황입니다. 최근까지 좀 우상향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더 그런 부분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실적도 계속해서 좋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고, 밸류 프로그램 관련해서 이슈가 나오면서 이제 관심이 이제 많이 갔었던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주주환원 자체에서도 좀 기대감이 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좀 조정이 강하게 나온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현재 저 PBR 관련 기업으로 해서 주가가 강하게 상승했던 부분에 있어서 차익 실현 물량이 좀 급하게 나온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 시점에서 어떤 내용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려볼 거니까요. 영상 천천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은 공시를 좀 먼저 봐야겠죠. 이 MOU를 맺은 내용을 좀 체크를 하면서 관련 내용을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내용 여러분들도 아마 다 보셨겠지만 한 번 더 정리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자, 한국 타이어 테크놀로지가 한원 시스템을 최종 인수를 하게 됐는데, 이 기존의 대주주였던 이 한엔코 오토 홀딩스에 대한 물량을 지분 50.5% 중에서 25%를 1조 3,700억에 인수를 진행을 하는 동시에 이 한온 시스템에서 제3자 배정을 제3자 유증을 진행을 합니다. 이 해당 유상증자에 참여를 진행을 하게 되면서 지분 10.88%를 이제 3,651억 원에 취득을 하게 되는데, 일단은 먼저 앞에 말씀드렸었던 이 25% 비중은 주당으로 따져보면은 주당 10,000원 정도, 1,250원 정도로 볼 수가 있겠고요. 이후에 이제 유상증자 참여하는 지분 관련해서 체크를 해보면은 해당 내용을 보면은 주당 5,600원 정도의 취득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번 인수의 총 금액은 1.73조 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당 거래 단가는 이제 두 개 합산한 부분이죠. 합산한 부분을 봤을 때 8,726원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했을 경우에는 지분은 33.16%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기존 이제 보유하고 있었던 지분이 있었거든요. 그게 이제 19.49%인데, 이것도 이제 희석 기준으로 해서 환산을 해보면은 17.37%가 이제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포함을 하게 되면은 최종적으로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50.53%가 됩니다. 그래서 최종 보유 지분은 50.53%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한행코 오토홀딩스의 자녀 지분인 22.73%는 당분간은 보유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거래는 5월 3일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8주에서 10주 정도
실사와 그리고 관련 정부 인허가를 취득할 경우에 최종적으로 완료가 진행이 됩니다. 일단은 유상증자 후속 일정 같은 경우는 이 최종 완료가 예상이 되는 시점에서 결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 8주에서 10주 정도의 이 실사 그리고 이 정부의 인허가 과정에서 이제 완료가 되지 못한다고 한다면은 당연히 이 제3자 요즘 같은 경우도 취소가 되겠죠. 그래서 일단 웬만하면은 진행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일말의 경우에 이 취소의 가능성도 있다 정도로만 좀 체크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최종적으로 지분인 50.53%까지 확보하는데 투입되는 자금은 총 2.8조 원, 2조 8천억 규모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주당 단가로 체크를 해보면은 9,200원 정도, 9,235원 정도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해당 내용 가격은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부분이 바로 이 한국 타이어 앤 테크놀로지가 이 2조 8천억을 들여서 이제 인수를 하게 되는데 이 자금적인 부분을 과연 어떻게 끌고 올 것인가 이것도 좀 함께 볼 부분 중에 하나겠죠. 그래서 한국 타이어 앤 테크놀로지의 이 별도 기준으로 봤을 때 현금성 자산을 좀 보면요. 총 현금 자산이 3,200억 정도 됩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됩니다. 작년 23년도 말 기준으로 해서 3,200억 정도 진행이 되는데,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아까 그 지분인수 대금이 1.73조 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차이가 꽤 많이 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분인수 대금의 상당 부분을 이 외부 자금에 의존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겠죠. 근데 이제 이 한국 타이어 앤 테크놀로지가 여러분들도 아까 보셨다시피 그 매출액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재무 안정성이 굉장히 뛰어났던 기업이고 이 부채 비율 같은 경우도 20%대이기 때문에 자금 조달에는 사실 그렇게 크게 어려움을 겪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봤을 때 긍정적으로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게 무엇인가 라고 본다고 한다면은 일단은 한원 시스템의 이 주가가 현재 크게 하락한 시점에서 추가 지분 인수가 이루어진 상황이고 그리고 완성차 납품이 되는 오이 시장에서의 일부 협력을 좀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은 다소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부정적인 부분들이 조금은 더 크다라는 얘기가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긍정적인 내용보다 부정적인 게 더 크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어떤 부분에 있어서 부정적인 게 크냐라고 봤을 때 일단은 이 타이어랑 이 타이어 기업이잖아요. 이 한국 타이어 앤 테크놀로지가 그리고 이 한우 시스템 같은 경우는 이제 공조 기업인데 이 타이어랑 열 관리 부품은 사실 서로 다른 이 원료를 조달을 하고 생산, 판매 특성 자체가 다른 부분을 좀 가진 상황이고 이 타이어 내에 오이 시장 매출이 20%밖에 안 된다는 점, 이 매출 비중이 굉장히 낮다라는 점을 봤을 때 전체적인 시너지 크기가 사실 이 불확실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매도 물량이 나온 부분들이 사실 이게 가장 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현재 한국 타이어 앤 테크놀로지가 26년까지 해외 증설이 계속해서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 카펙스 소요가 많은 상황에서 현재 고금리 부분을 따지고 봤을 때는 사실상 이 자금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문제가 될 것이다 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이 현금성 부분에 있어서 자금이 이탈을 하는 거기 때문에 당분간 이 매출이 굉장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주주환원에 대한 재원이 부족하다는 점도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온 부분에 있어서 가장 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은 주가 상승이 이루어진 것 자체가 사실 밸류업 관련해서도 이슈가 나왔었던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제 결국에는 뭐 실적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고 여러 가지 부분이 분명히 있겠지만 이 밸류업 관련해서 저 PBR 관련해서 주가 상승이 나왔던 부분을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저 PBR 관련해서는 저평가인 부분도 있을 거고 저 PBR 관련해서도 있을 거고 그리고 주주환원 관련해서도
주주환원 관련해서도 이슈가 계속해서 나왔었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 주주환원 자체가 사실 의미가 없어진다라고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리스크적인 부분을 통해서 매도 물량이 쏟아졌다라는 거죠. 근데 당장 문제가 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할 수는 있겠지만 사실상 이 한국 타이어의 테크놀로지 기업 자체의 뭐 재무적인 부분이라던가 기업의 가치적인 부분들만 따지고 본다라고 한다면은 저평가가 맞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조정은 있을 수 있더라도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좀 더 성장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은 됩니다. 일단 뭐 한우 시스템 관련해서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겠지만 꾸준히 매출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었고 한원 시스템을 가지고 옴으로써 새로운 사업을 진출을 한다던가 아니면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 봤을 때 새롭게 또 이슈가 되는 부분들도 생겨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지켜보면서 대응 전략을 가져가야 될 것 같고 이미 개파락이 나온 시점이기 때문에 일부 물량들이 좀 많이 나왔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기존에 이제 외국인 자금이 굉장히 많았었던 기업인데 매도 물량이 좀 많이 출회가 됐죠. 그래서 다소 이 부분은 좀 안타깝다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시티그룹이랑 JP모건 쪽 물량이 다소 좀 달라진 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JP모건 같은 경우는 이제 20만 주 정도 매도 물량이 나온 것으로 좀 체크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어, 시티그룹은 아직 체크가 안 되는데 메릴린치도 이제 10만 주 정도 외국계 증권사에서 매도 물량이 좀 많이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아직까지도 외국계 증권사에서 물량을 많이 보유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대량 물량이 나온다고 한다면은 다소 좀 위험할 수 있는 구간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봐야 될 자금 이탈은 외국인 자금 이탈이 나오는지를 우리가 체크를 좀 해봐야겠죠. 그리고 지금 장기평을 봤을 때 기준으로 봤을 때 121선은 뭐 개파락하면서 이미 이탈이 나왔고 그리고 241선과 481선인데 481선을 딛고 일부 좀 반등이 나온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봤을 때 481선을 좀 지켜주는지는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해당 구간이 이제 매물대 하단 구간이기도 하니까 이 시점을 지켜주는지 여부가 사실상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매물대 하단 구간을 지켜주는지 481선 자리를 지켜주는지 그리고 이 구간에서 다시금 박스권을 형성을 해주는지 좀 체크를 해보면서 대응 전략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간단하게 이 한원 시스템 인수 관련해서 좀 내용을 정리를 해드렸고요. 수급적인 부분도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려봤는데 일단은 8주에서 10주 정도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 관련해서는 추가적으로 이제 업데이트가 되면은 또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간단하게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영상도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